대통령 친인척의 비리를 감시하겠다 이런 취지로 도입된 특별감찰관. 지금 발효 2달이 지나도록 공석 사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무슨 속사정이 있는 건지 자세히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하종대 부국장. 네. 예. 지금 어떤 사정 때문에 이게 계속 공석이 유지되고 있는 건가요? 예. 특별감찰관 제도라고 하는 거는 예. 대통령의 친인척 그리고 하나는 측근들이 첫 번째는 이제 남들로부터 뇌물을 받지 말라.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인사와 관련해서 부당한 개입을 하지 말라.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조사를 하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그래서 올해 2월부터 논의를 해가지고 6월 19일 날 그 법 제도가 만들어졌거든요. 예. 그리고 한 달 뒤쯤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3명을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예. 이제 서면으로 대통령한테 3명 이름만 보내면 대통령이 시일 안에 3일 안에 그 중에 한 사람을 선정을 해서 특별감찰관으로 선정을 해서 드디어 그 제도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새누리당에서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이 추천한 사람이 문재인 의원, 예. 대통령 선거에 했던 그 사람의 측근이라고 해서 현재 그 사람을 보이콧하면서 예. 아직 되지 않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이화여대의 법학 교수인데 예. 이분은 자기하고 맞지 않는다고 해서 현재 스스로 사퇴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2사람만 남은 상태가 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공석 사태가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대통령이 추석 연휴에도 가족들을 지금 만나지 않은 걸로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만큼 가족들이 비리에 연루될 수 있는 소지를 차단하겠다 아마 이런 의지가 아닌가 싶은데 과거에 보면은 대통령과 또 이 동생들 아주 사이좋게 지냈던 것 같은데 그 영상들을 먼저 보시고 이야기를 한번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청와대로 이사와서 우리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하기로 했어요. 지만이도 공부를 잘한대요. 공부가 끝나면 우리는 놀러 나갑니다. 대통령이 웃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네요. 저게 만 12살이니까 예. 초등학교 그러면 6학년 정도 됐을 때네요. 그렇죠, 예. 6학년. 지금 박지만 회장이 춤추는 모습하고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는데 박지만 회장이 얼쿠 엉덩이에 앉습니다. 아주 사이가 좋아 보이는 삼남매인데 지금은 뭐 조금 껄끄러운 분위기도 있고 그렇죠? 예. 딱 50년 전이네요, 보니까.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저 당시에도 동생들을 잘 데리고 노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냥 참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영상이네요. 예. 네. 네, 아주 천진난만하게 웃는 두 자매의 모습으로 영상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지금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 정치에 지금 리더십이 실종된 상태인데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경수 여사의 소통법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죠. 유경수 여사가 목련화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청와대 경내에도 아주 목련화를 많이 심었었다고 하는데 목련화 그 노래를 한번 저희가 한번 좀 들어보고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이 어쨌든 저렇게 사랑하는 유경수 여사를 떠나보낸 뒤에 여러 가지 많이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또 박근혜 대통령과 잘 호흡을 맞추면서 나라를 이끌어 갔었는데 뭐 임기 후반에는 여러 가지 독재 논란도 있고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호흡을 맞추던 시절 박근혜 대통령과의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일단 1977년 11월에 일이었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당시에 퍼스트레이디를 대행하면서 영예라고 불렸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서울 시내 버스 안내양들의 바자에 갔습니다. 예. 네. 이때 딸에게 버스 안내양들의 이야기를 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서울 시내 91개 버스 회사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벌였습니다. 감사요? 예. 예. 왜냐면요. 이 버스 안내양 지금은 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만 예. 네. 당시에 지금 화면에 지금 띠를 두른 사람이 버스 안내양처럼 보이죠? 네. 예. 띠를 두르고 머리에 두건을 썼죠. 네.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붐비는 버스에서 다 타고 나면 오라이 이렇게 예. 출발 신호를 그리고 두 번 이렇게 알리던, 쳤죠, 버스를. 네, 그죠? 쿵쿵 예. 두 번 딱 쳤는데 저도 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예, 버스 안내양들이 너무 힘든데 불구하고 월급도 제대로 못 받는다. 예. 네, 이런 실태를 쭉 들어보고 대대적인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 교통부 장관 그리고 서울시장 노동청장을 불러서 시설이 나쁜 버스 업체들을 조속히 개선해서 안내양들의 근무에 불편이 없도록 복지 향상에 힘써야 된다. 예.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당부도 했습니다. 일부 지각 없는 시민들이 버스의 안내양들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일이 없도록 계몽지도하여 법에 어긋나는 행위가 있을 때는 엄중 조치하시오. 이렇게까지 예.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어쨌든 주변에서 버스 안내양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기 때문에 저런 일들이 벌어진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 또 추천을 해서 방한복도 지급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겨울철을 맞아 고생하는 버스 안내양들을 위해 박 대통령은 이들에게 방한복을 마련 서울특별시장을 통해서 전달했습니다. 버스 안내양들은 대통령의 따스한 배려에 감격하며 더욱 열심히 일해서 시민과 사회에 이바지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마도 저때 박정희 대통령이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딸의 얘기를 좀 잘 들었던 모양이에요. 예, 그때 아마 중학교 3학년 시절인 것 같은데 예. 그 버스 안내양들하고 같이 바자회에 참석을 했다가 저런 얘기들을 들었다고 그래요. 옷이 아주 이제 겨울이 되는데 춥고 그리고 심지어 버스 회사의 사장 또는 직원들, 임원들한테 폭언 이런 것들을 들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소연을 하니까 대통령한테 직접 가서 얘기를 예. 했고 대통령이 그러면은 방한복을 전체 마련해서 줘라. 예. 한 번씩 줘라 해가지고 서울시장을 통해서 전달을 했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사회적 약자, 바로 이 노동자들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대통령이 관심을 많이 가졌던 시기가 아니었나 싶은데 아마도 어머니인 유경수 여사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유경수 여사 특히 약자들 위해서 많이 배려를 했었죠. 그렇죠. 유경수 여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로 집권했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예. 상당히 부정적인 효과가 영향이 있었는데 예. 유경수 여사가 그런 것들을 대부분 상쇄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장면이 한센인들과 만나서 직접 왼손으로 악수하는 나환자촌을 방문을 장면이에요. 해가지고 네. 나환자촌 얼굴만 봐도 사실은 같이 이렇게 손잡기 어렵거든요. 예. 그런데 직접 손을 맞잡고 이렇게 그 사람들의 어려운 얘기를 듣고 또 도움을 직접 주고 이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에게도 예. 여러 가지 국정과 관련해서도 주위에서 들은 얘기들을 직접적으로 직언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 예. 그게 다른 사람보다도 바로 유경수 여사였다고 예, 그럽니다. 뭐 임자가 야당보다 더하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네. 하죠. 네. 그 유경수 여사가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렇게 손을 흔들잖아요. 국민들을 향해서 이렇게 손을 흔들 때 유경수 여사는 절대 손을 이렇게 들질 않았다고 해요. 네. 항상 두보 뒤에 머물르면서 고개를 이렇게 숙이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 예. 그만큼 국민을 어떻게 섬기는 모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만 예. 유경수 여사에 대해서는 모두가 이렇게 존경한다, 참 그립다 이런 심정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그 조금 전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유경수 여사라든지 딸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민심을 전해 듣고 또 실천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 따님인 박근혜 대통령도 직언을 하는 이 청와대 인사들의 발언을 새겨듣고 실천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그 뭐 유교사의 조언에 따라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뭐 음악회에 참석한 일도 예. 있었죠. 1972년도 일인데요. 아까 방금 보여드린 박근혜 대통령이 77년이니까 5년 전 얘기입니다. 당시에 아마 청와대 비서관이 유경수 여사한테 박정희 대통령이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 대회는 자주 나가는데 예, 뭐 박스컵도 있고, 예,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행사에는 잘 오시지 않으셔가지고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상당히 서운해한다 이런 얘기를 했던가 봅니다. 그러니까 예. 그거를 바로 남편한테 그대로 전해가지고 1972년 11월 가을에 서울 시민회관에서 예. 전체 남녀 혼성 합창단 약 500여 명하고 그리고 어린이 합창단이 해서 전체적으로
합창 대회를 가졌습니다. 예. 그런데 저 당시에 어린애들을 데리고 왔던 거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상당히 좀 언짢았던 것 같습니다. 어린애를 동원한 것 때문에 예, 그런 거죠? 동원을, 예. 예. 어른들만 데리고 와서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예. 어린이들까지 동원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기에서 해프닝이 하나 있었는데요. 합창제를 시작하기 직전에 사유자가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칭송하는 시를 읊었다고 그럽니다. 아, 네. 예. 불편했겠네요. 예, 그래서 아주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화를 크게 냈고,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음악회에 더 이상 가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것만 없었어도 예. 그 시 나구송대회만 예. 없었더라도 그 다음에 계속 문화예술계 그런 행사에 관심을 갖고 참석을 했을 수도 있었는데 좀 예. 아쉬운 대목입니다. 어쨌든 그간의 좀 여론조사를 보면은 우리 70% 안팎의 국민들이 유경수 여사를 최고의 퍼스트 레이디다 이렇게 지금 꼽고 있는데요. 지금 정치의 리더십이 이런 실종된 상황에서 바로 유경수 여사의 저런 리더십 좋은 참고 자료가 됐으면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